지지난주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정치 이야기 하다가 지금 했는데 오늘 우리 543페이지야. 아, 정치문화. 정치문화 펴봐. 몇 페이지? 정치문화 몇 페이지인가요? 다른 페이지가 다 다르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정치문화 알아서 펴. 여러분들은 그 다 좀 책이 눈에 익었으니까 페이지 찾을 수 있잖아. 정치문화. 지금쯤 있잖아요. 이 옛날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페이지를 못 찾고 헤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공부가 들렸다는 거라. 눈에 팍 익어야 돼. 지금쯤에 딱 페이지 찾아내야 된다, 그지? 여러분, 우리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랑 관계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 중에 하나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은 지금 이게 일종의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 중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소선거구제로 다수 대표제로 뽑는 방식은 주로 영국식이었고요. 비례대표 방식이 대륙식이라 해서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 짬뽕이야. 짬뽕인데 완전히 비례대표제로 꼽는 나라도 유럽에는 꽤나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비례대표로 뽑는다, 그지?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은 사표가 거의 줄어들고, 그지? 사표가 대량으로 줄어들고, 또 한 제일 좋은 점은 유권자의 이 의사표시 선호도가 국회의 의원 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유권자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냥 별도로 우리는 지금 지역구는 별도로 뽑고 지역구 의원은 별도로 뽑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이제 일종의 전국구죠. 전국구야. 전국을 한 단위로 보고, 그치? 전국을 한 단위로 보고 뽑는다는 얘기. 이게 이제 일종의 전국구인데, 전국구는 지역구는 이렇게 볼까 그러면 지역구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뽑고 전국구는 비례대표로 뽑습니다. 이래 뽑죠, 그죠? 이래 뽑아요. 이 숫자가 딱 나눠지죠. 여기 253명이고 247명 이렇게 지금 현재는 법으로 그냥 딱 나눠져서 별도로 뽑습니다. 뽑다, 그지? 그래서 비례대표 이거는 47명을 자기 의석수로 이렇게 정당 득표율로 나눠 가진다, 그죠? 그런 방식인데 연동형 비례대표는 그게 뭐냐? 딱 이렇게 해요. 토탈 이게 300명이다, 300이다, 그죠? 300 자체를 나눕니다. 300 자체를 토탈 300석이야. 300석이라 그러면은 300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민주당이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있고 또 정의당이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있다면은 우리 정당 투표를 한 결과 정당 투표를 합니다. 이것도 정당 투표하는 건 똑같아요. 정당 투표한 결과 만약에 민주당이 유효 득표율이 예컨대 한 40%다. 요즘 한 20% 논다 하더라고요. 40% 이 정도 된답니다. 예컨대 한 10% 할까? 예를 들어서 10% 하겠습니다. 그럼 70%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한테 토탈 전체 의석이 어떻게 나눠져야 되는 거니까 4, 몇씩입니까? 120석이 주어지는 거지. 자유한국당 몇 석입니까? 그거 하면은 60석이지, 그지? 요래 됐으면 30석이죠, 그죠? 30석이야. 그런데 요건 지금 최종적으로 각 정당이 가야 될 의석의 총수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별도로 뽑아요. 지역구는 별도로 투표합니다. 우리 1인 2표는 똑같아요. 투표했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지역구에서 한 100석을 얻었어요. 빼기 얼마 한다고? 비례대표는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연동형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나라당은 여러분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석을 얻었어요.
그러면 얼마 가져간다고? 비례 의석에서 궁극적으로 가져가는 몇 석이라고? 10석이야, 이렇게. 이렇게. 뭐,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뭐 5석을 얻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25석. 이렇게 가져가는 게 우리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의석 수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기존에 우리 300석인데 300석에 우리 300석까지 이게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요게 지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 말하는 그 현재의 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그 기존에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은 그 우리가 현재 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누구한테 가장 좋다 그랬습니까? 현재의 그 거대 정당한테 제일 다르게 말하면은 민주당이나 자유당은 저걸 사실은 바꿀 이 유인이 없어요. 이게 너무 자기들한테 너무나 좋게 달리 말하면은 다시 현재 국회의원이 다시 국회의원 되는데 제일 좋은 제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안 해요.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정확한 분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을 바꾸자 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안 바꾸려고. 바꾼데 좀 뜨뜨무지근해요. 민주당은 그죠? 지금 현재 뭐 지금 분위기 그나마 좋은데 하면 또 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자유당은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인기가 되게 안 좋을 때는 그지 지지율이 뭐 형편없어 그죠? 뭐 정의당만큼 나왔을 때는 너무나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볼까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요즘 분위기가 좀 좋아지니까 또 안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뭐 안 바뀔까? 이번에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정치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는 강하지만은 그 대통령 굉장히 그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강하지만은 밑에 현재의 기득권 계층이 너무 그는 여러분 여야를 불문하고 기득권 계층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이게 요즘 혹시나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한테 연동형 비례표제 문제 줄 가능성 별로 없지만은 근데 지문 속에 이렇게 섞여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 정도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지? 토탈해서 현재 뺀 거 이렇게 나온다 그죠? 우리 현재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지? 오케이. 자, 그 점 보고요. 자, 오늘은 정치 문화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누차 우리 정치 이야기하면서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외국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정치적인 거 모든 게 사실은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은 요놈 때문이에요. 요놈 때문에 모든 것이 뭐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주요한 동인 중 하나가 요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전라도당, 경사도당 이런 놈 자체가 요게 바탕이 된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제 깨트려고 하는 게 뭐 연동형 비례 이런 건데. 또는 뭐 권역별 요거를 연동형 요거를 권역에 맞춘 게 권역별 연동형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그런 거 이제 도입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올바름의 관점에서는 주장합니다만은 올바른가 이러면 현실적인 거는 다르다 그죠? 그래서 현실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543페이지 정치문화입니다.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이러면 정치문화는 크게 우리가 봤던 정치에 대한 어떤 우리가 태도 인식입니다. 밑에 이제 박스 보시면 아래쪽에 박스에 향리형이라는 게 있고 시민형 참 얘들이 왜 내가 준 원고를 뒤죽박죽 해놨지? 예.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밑에 우리 서술 형태로 박스 정리된 거 보시면 향리형, 시민형, 협력이 있는데. 그 책에 원래 우리 책에는 내가 그 박스가 위에가 있다 그죠? 그 마이너스 플러스 위에가 그 앞쪽에 앞 페이지 그 밑에 그걸 보고 있어 지금 아래쪽에 오케이 그렇지 자네는 바로 했네. 향리형 시민형 보고 있습니다. 자 향령 여러분의 정치 문화가 향령은 누굽니까? 이제 촌에 사는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다 그죠? 이게 뭐 생각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냥 없어. 뭐 좋다나 뭐 내가 뭐 뭔가 국가한테 요구한다,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다 그런 게 향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뒤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된 표 한번 볼까 여러분? 향리 어떠냐?
그게 여러분 전부 다 마이너스란 말은 뭔가니 아무런 인식이 없다 이 말이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뭔데? 뭐가 생각이 없는데? 첫 번째는 정치 체계, 그다음에 투입 대상, 산출 대상, 정치 주체 자기 인식이 있죠. 자, 투입 대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정치 체계라는 것은 이게 국가의 체계 있는 것들, 뭐 국가의 존재, 뭐 법 체계, 법 질서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향령은 아무 그 자체 별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사는 것에 별로 관심 없다는 얘기지. 지금 내가 이 체제가 지금 뭔지 별 관심 없어요. 두 번째, 투입 대상은 국가에게 우리가 여러분 데이비드 이스턴이 투입 산출망에서 투입 있죠. 뭐 요구하는 그런 거 없다. 마이너스입니다. 산출 대상은 뭡니까? 정부의 정책, 뭐 명령, 법률, 제도 이런 것들 뭐 관심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치 주체로 자기 인생 없어요. 이건 내가 이제 주인이다 이제 없어. 그런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런 게 향령으로 주로 어떤 세대냐? 앞에 보시면 그 박스 보세요. 박스에 대한 정령 한번 볼까요? 여러분 A에 보시면은 주로 전통사에서 나타납니다. 뭐 전통사에 나타나는 형식인데 C에 보시면은 뭐 선거 때 요즘 이게 뭐 요즘은 이게 어떤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스타일이냐? 투표하는 날은 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일 거라면은 그거는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날은 노는 날, 그리고 아침 일찍 그냥 놀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향령입니다. 두 번째 신민령은 여러분 신민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신민이라는 게 신하와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왕조시대 때 신하로서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왕조시대 때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왕조시대 신하나 백성은 그냥 복종만 하는 사람이죠. 복종만 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즉 정치 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체제, 존재 자체인 것들. 근데 국가에게 요구는 하지 못해요. 근데 플러스 투입, 그러니까 산출,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라는 생각 전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 참여는 우리 오늘 같은 민주사회죠. 전부 다 플러스 반응을 보입니다. 국가의 존재도 정확히 알고 있고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명령은 따로 법률은 지키고 주인이다는 생각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시민 다시 그 박스 정리된 걸 보시면 시민령 보시면 A에 뭐 나왔습니까?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주로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시민형입니다. 그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니까 우리 사람들은 복종해야 되겠죠, 그죠? 벌벌 떨면서 복종해야 돼. 독재자가 나타나면 복종해야 되는 거지. 그런 스타일이다, 그지? 마지막으로 참여형은 이제 오늘 같은 우리 민주화된 사회입니다. 실제 시험은 여러분 그게 나왔죠. 현실 요건 여러분 지금 요 세 가지는 이론적인 유형이에요. 이론적인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게 섞여서 나타납니다. 한 개인도 어떤 경우는 약간 섞여서 나타날 때 있고 우리 여기 우리 학생들 여러분 우리 같은 강의실에도 어떤 사람은 민주형 또는 참여형 또는 어떤 사람은 뭐 시민형 어떤 사람도 아무 생각 없는 향형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모양은 여기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그림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대 그래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두 가지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지. 지금 제일 좌측에 보세요. 제일 좌측 보시면은 전체 우리가 구성 중에서 참여형의 비중이 가장 높죠. 그래서 밑에 그 막대 그래프 이름 보시면은 민주적 산업형 모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좌측 그림 보시면은 시민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권위주의적 산업형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오른쪽 두 가지는 끝까지 굳이 구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 좌측 두 개 정도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됐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밑에 그 합의형 문화, 다각형 문화 오른쪽 그림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전체 의사가 대립돼 있느냐 한쪽으로 몰리느냐 몰려 있으면 합의형, 팽팽하게 대립돼 있으면 막 분산형 그럽니다. 그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볼 줄 알겠죠, 여러분?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 찬성 어떤 쟁점에서 반대가 있어요. 퍼센티지 이거 합의형이죠. 찬성적으로 합의돼 있다, 그지? 합의형입니다. 이것도 합의형이에요. 이거는 반대쪽으로 합의고 뭐 있죠, 그죠? 이게 퍼센티지니까 뭐 찬성은 한 5%밖에 안 되는데 반대가 한 80%가 이게 이제 합의형의 일종의 분산형은 이게 다극형은 이거죠. 찬반이 대립된 이게 분산형.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림을 내가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뭐 나머지 그 보지 안 보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OX로 가보겠습니다. 5번. 이게 이제 아까 하면 이게 저 우리가 향령이죠. 아무 생각 사람들입니다. 향령입니다. 6번. 정책 결정은 우리는 그냥 정책 결정에 간섭할 수 없어. 그거는 국가가 하는 일이야. 나라님이 하는 일이야. 그거는 높으신 분들이 하는 일이야.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전형적인 시민형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막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거기에 책들이 다 다르니까 내가 이거 뭐 올해 문제를 내가 못 풀 것 같아. 그죠?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할 거니까 일단 우리 기존의 문제를 뭐 보겠습니다. 이거 나도 막 편집이 바뀌니까 내가 책이 막 눈에 잘 안 들어온대. 넘겼어요, 여러분. 어이구. 15년도 문제 한번 볼까요? 잠시만, 내가 이게 지금 책 자체가 잠시만. 여러분 그 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거기에 18년도 문제가 다 탑재를 해놨으니까 올해 새 책을 가지면 다 풀어보세요. 최대한 올해까지 다 풀어봐야 돼. 자, 안 가지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풀어보시고요. 밑에 해설 자세히 달아놨으니까 읽어보면 다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냥 일반적 문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1번에 요건 지금 우리 옛날식이죠. 옛날식 요즘 그 유권자는 지역구 1표와 비례 1표, 그또 1인 2표 하는 그런 경우이다. 그죠? 그리고 지역구 그 의석수가 지금 옛날식입니다. 그죠? 지금 바뀌었죠. 어쨌든 그렇더라. 1번에 여러분 그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똑같은 사람을 충분히 알 수 없죠. 이거는 당연히 뭐 별도 사람 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비례대표가 권역별 아니죠. 그냥 전국 단위라. 그죠? 전국 단위. 이 권역별한 게 그죠? 근데 뭐 광주 같으면 광주의 비례대표는 별도로 하고 이제 대구는 대구, 뭐 인천은 인천 이런 그거지 우리 그러진 않죠. 그죠? 권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국도 우리는 그래서 그 정당 명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러면 권역별로 되면은 각 권역별로 명부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러진 않습니다. 3번에 소선거구 단순 다수 그렇죠. 이게 지금 단순 다수 사표 많이 발생해서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지역군 요래 뽑고 있으니까 사표가 문제점이었습니다. 4번에 단순 다수 대표자와 비례표를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다 별도로 따로따로. 우리는 현재는 지역구는 이렇게 별도로 따로, 전국구 비례는 이렇게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14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14 맞춰 그 말씀.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 가나 국가가 있고요. 가 국가는 지금 정당 득표율과 의승률이 좀 다르죠. 그래서 가건 A당 같으면은 40% 정당 투표인데 의승 60석이니까 다르죠, 그죠? B, C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D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C당이나 D당은 아예 득표율은 20% 10%인데 의석이 하나도 없다, 그지? 좀 묘한 그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이제 별표를 보겠습니다. 별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 가 국가는 선거구가 100개인데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가 그럼 가 국가는 그러면은 소선거구 다수 득표자에 따라 선출하겠다 이런 느낌이다,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과잉 대표, 과다 대표, 과수 대표인데 이건 A당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과다 대표다, 그지? B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다 대표다, 그죠? CD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는 과수 대표야. 분명히 한 20%나 있는데 불구하고 의석은 하나도 없다, 그지? 과수 대표. 그래서 이게 소선거구 다수 대표에서 나타나는 아주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딱 그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이 똑같죠, 그죠? 이거는 근데 밑에 그 나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이제 전형적인 그 비례대표제에 따라 뽑았다 이런 말이다, 그죠? 이렇게. 그게 이제 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국식이야. 영국식이란 말은 여러분 그 뭐였죠? 그 다수제 민주에 따라서, 그죠? 이게 이제 영국식이고 나가 합의제 민주, 다리 말하면 대륙식 또는 유럽식입니다. 그 민주주의 우리가 그 디자인할 때 그때 다수제 민주주의 그 합의제 민주주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1번에 가 국가에서 나에서 그 표의 등가성은 나가 퍼펙트하죠. 완벽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에 가에 비해서 나 국가에서 뭐 합의제 이게 너네 그죠? 나 국가가 지금 나 국가가 합의제 민주주의자 우리 합의제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선거 형태로 구현된 게 비례대표제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맞아요. 니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억 니은이 맞네. 디귿은 왜 틀렸을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보다도 여러분 나 국가는 완벽하게 지금 소수 대표가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자기의 득표율만큼 거지. 우리나라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얘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막 치명적이고요. 이 소수파는 거의 무시당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비례대표도 뭐가 있습니까? 이거 진입돼지조항에서 우리나라는 몇 프로 이상 못 얻으면 안 돼. 3% 이상 무조건 획득해야 돼. 이건 또 지나치게 1% 2%는 아예 별로 의석을 안 줘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사실은 이 소수자의 보호에 좀 미흡한 그런 제도입니다. 틀렸다 이게 되겠습니다. 리얼에 의석수는 다르지만은 우리나라는 현재 가 제도와 나 제도 혼합 아니죠. 우리는 지금 가 제도와 우리 그 기초의회는 어떻게 보세요? 기초의회는 중선거구 소수 대표를 뽑고 있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면 돼. 나머지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지금 새 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올해 문제는 별도로 풀어보세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또 같이 풀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할 거지만은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됐고 한 문제만 더 본다면은 26번 한번 볼까요?
24번 볼까? 나머지 것들은 뭐 다 보면 되겠네. 23번 정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단 그 당선이 두 사람이다, 그죠? 두 사람이니까 일단 중선거구다, 그지? 중선거구 소수대표제네. 바로 그냥 그거 가지고 바로 넣는다. 중선거 소수대표제예요. 왜 두 사람이니까 중선거구지? 중선거구니까 뭐 소수대표자, 그죠? 1번에 정당 투표율과 의석비율 일치구는 비례대표제니까 아니고, 2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니까 아니고, 3번에 광역의원 선거는 어떻게 뽑습니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지.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 사표가 줄어든다. 딱 요게 답이네, 그죠? 3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 중선거구 소수대표제의 의미만 이해하면은 뭐 답은 오른쪽에 26번 풀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당 의석률 한번 보세요. 일단 여러분 정부 제출 발의안이 있고 국회 제출 발의안이 있다는 자체는 이게 정상적이란다. 전형적인 대통령권 아니죠. 왜요? 전형적인 대통령권은 뭐가 없습니까? 정부 제출 발의안 이게 자체 있을 수가 없다, 그지? 이거 자체 있다는 것은 이거 의원 내각 조서가 좀 짬뽕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지? 예. 그래서 그런데 옆에 여당 의석률 한번 보세요. 여당 의석률이 19대는 44%밖에 안 되네. 20대는 46%밖에 안 되네. 그럼 여러분 이게 최소 의원 내각제는 아니지, 그지?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러분 의석률이 50% 밑에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제에다가 그냥 의원 내각제를 짬뽕한 우리나라 같은 상태지. 의원 내각제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도 아니고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도 아니다.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파악한다, 그죠? 두 가지 정보. 의석률에서 과반이 안 되는 이 달리 말하는 여소야대를 보고 19대 20대는 여소야대니까 이거는 의원 내각제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다, 그지? 노차 말했지만.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제인데 그냥 조금 이렇게 의원 내각제를 좀 도입한 그런 나라더라. 오케이, 일단 그런 전제를 보겠습니다. 기억에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봤더니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14, 19, 20, 20 올라갈수록 의석률이 44, 46, 51로 커지지, 그지? 뭐 의석률이 커질수록 정부안 가결률이 높아집니까? 아니 42, 39, 58이니까 되려 줄어들었다가 커지니까 꼭 뭐 정간다고 말할 수 없죠. 기억 틀리다. 이연에 20대는 두 번째다, 그제?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보다 요거는 여러분 지금 그 숫자를 물어보지, 그지? 그럼 여러분 요거는 거기에 앞에 발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발의수와 가결률이 있으니까 가결수를 알 수 있겠죠. 그럼 근데 정부 같은 게 어때요? 그 앞에 이제
계산까지 그냥 보면은 정부 같은 경우는 16,542 곱하기 몇 %입니까? 39%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구체적인 그 가결 건수가 나오겠지. 뭐 국회에 제출 발의한 건수는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867 곱하기 51% 하면 나오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는 정부 제출 발의한 가결수가 좀 많아요. 구체적 숫자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니은은 이제 맞는 이야기고. 디귿에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그렇지 않죠.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라면은 오른쪽에는 여당 의석률이 50% 밑에 떨어질 수 없다, 그죠? 그게 아니다, 그지? 리얼에 여대 야소인 경우는 어떤 경우? 여대 야소인 경우는 지금 21대밖에 없죠. 21대만 여대 야소이고 19, 20대 여소 야대다, 그지? 그게 여대 야소인 경우가 즉 21대가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 그렇네. 그죠? 그렇네. 그죠? 50개, 요때가 이제 정부 발행 가결률이 58%로, 그죠? 압도적으로 많아졌네요. 이거네. 그 정부, 여당의 의석률이 과반을 넘어서니까 정부를 확 밀어주네. 그죠? 확 밀어줘가지고 막 통과시켜줬다는 얘기지. 오케이. 정치인 현실을 분석하는 데이터가 문제입니다. 그 이제 그 뒤에 네 가지 여러분, 그게 17년도, 18년도 문제를 계속 그 뒤쪽에 다 나왔으니까 나중에도 좀 좀 부지런한 사람은 요것만 카페가 좀 봐야 카페 보면 돼. 자, 다음에 넘겨서 우리나라 헌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법의 영역에 넘어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보면은 힘의 관계, 세력 관계입니다. 세력 관계. 그 세력, 이 정치적인 세력 관계가 구체적인 법으로 나타나는 게 헌법이에요. 우리가 헌법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헌법이란 우리가 법 중에서 헌법은 어떤 법이냐? 요 헌법이라는 법은 국가를 만드는 국가 설계도예요. 설계. 집을 지을 때 그냥 안 짓고 설계도를 짜서 설계하듯이 집을 짓듯이 국가라는 구조물을 만들 때 설계도면이 헌법입니다. 그죠? 헌법이 이제 만들어져야 국가라는 어떤 모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람의 이런 모양이듯이 이렇게 만들자는 기본적 설계도면. 그래서 요게 따라서 헌법이 만들어지면은 국가라는 어떤 하나가 뭔가 인공물이랑 튀어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그죠?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헌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 단계에서 그지?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령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규칙이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 단계니까 헌법이 제일 높이 있어. 그다음에 법률, 명령, 규칙이라는 순서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왜 헌법이 가장 높은, 가장 힘이 센 법이냐, 최상위 법이냐? 이거는 그 법률이라는 법은 헌법보다 단계가 낮고 그 위기가 수준이 서열이 낮고 명령은 그다음이고 규칙은 그다음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는 그 법을, 이게 다 법입니다. 법인데 이 각개의 법을 만드는 그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헌법은 누가 만들기 때문에 그게 힘이 세냐? 우리가 만들어요. 국민이 만든 법입니다. 그럼 법률이라는 법은 상당히, 이것도 여러분 이것보다 낮지만 상당히, 헌법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높다, 그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령은 법률보다 좀 낮죠. 이건 누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각 부가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거는 급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을 줄여서 이제 대통령령 그러고, 뭐 총리가 만드는 명령을 총리령, 그다음에 뭐 각 부가 만드는 그 명령을 부령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어요. 요 헌법이라는 법 자체가 요 당시의 정책이, 원래 국가가 없을 때 누군가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국가 만들자 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는 국가를 만들어진 계기가 막 계약 이런 걸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사회 계약을, 각 정치 세력들이 사회 계약을 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그때 그 정치 세력 간의 어떤 그 권력 힘의 관계가 고스란히 투영되는 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약간 C라는 집단이 있어요. A라는 집단이 굉장히 세력이 세요. 이 집단이 뭘 요구하는 거니까 야 우리 대통령제 하자 그런 거야. 만약에 여러분 BC 집단이 힘이 그렇게 좀 미약했다 그러면 미약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순수 대통령제를 갔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제를 민 세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또 한편으로는 의원 내각제를 민 세력들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의원 대통령제까지는 아니지만 의원 내각제 여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좀 썩 이렇게 놓았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고 의원 내각제 짬뽕이 된 이상한 형태가 됐던 얘기지.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세력 판도가 투영된 게 헌법이고 그에 따라서 집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헌법은 어떤 법이냐? 다른 법은 여러분, 이 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법들은 이 정치 인격과 세력과 관계없죠. 요거는 아까 그 당시 정치적인 세력 관계가 투영되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 그 국가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뭐 대통령제를 주로 하고 의원 내각제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국회는 어떻게 하고, 법원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우리 일종의 상권 분립에 따라서 이렇게 권력구도 이렇게 국가의 어떤 통치기구를 쪼개놨고, 쪼개놓고 얘네들한테는 통치권, 우리가 통치권 중에서 뭘 줬습니까? 국회한테는 입법권을 주고, 얘는 집행권을 주고, 얘는 사법권을 줬죠. 사법권을 줬습니다. 국가 권력을 각각의 다른 기관에게 맡겨두고 권력을 나눠주고 서로 싸우게 한다. 견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서로 안 싸우면 누구를 괴롭힙니까? 국민이 주인이죠. 주인인 우리 얘네들은 우리 대표죠, 그죠? 우리 주인을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한다고 지들끼리 싸운다. 지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권력 분립 시스템이죠. 우리 지난주에 다 봤습니다. 권력 분립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싸우게 해놓고 우리는 발장 끼고 지켜보야 돼요. 쟤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얘들끼리는 사이 좋으면 안 돼요. 어저께 오늘 쟤들 사이 되게 좋아가지고 우리 괴롭힌 게 알았잖아요, 그죠?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재판 니네들 원하는 대로 재판해줄게 이렇게 하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관이라는 인간이 한일 배상 문제에 관해서 일본 측 대리를 하고 지금 우리 로펌 중에서 김현장의 로펌이 있어. 우리나라 제일 큰 로펌인데 걔네들이 일본을 대리하고 있어요. 걔들 불러가지고 재판 자료를 넘겨주고 이렇게 재판을 코치해줬다는 거잖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어떻게 하면요? 지들끼리 되게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하다가 그래 얘들끼리 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국회는 끊임없이 국회가 조용하면 여러분 국회가 조용하면 놀고 있다는 얘기야. 지끼리 그냥 술 마시고 있다는 얘기야. 지끼리 싸워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얘들한테는 통치권을 주고 통치권은 미로 이렇게 나눠서 서로 싸우게 했다 하더라도 얘들은 틈만 생기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기본권이라는 거죠. 얘네들한테는 통치권을 주고 우리는 기본권을 가지고 이렇게 여차하면 우리를 공격할 때 맞받아치는 거야. 기본권. 이렇게 어떤 기본권을 줄까? 이런 걸 규정하게 되면 뭐라고? 헌법이라는 법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자, 1입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뭐냐?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 기구입니다. 공무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그는 어떤 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공무원 조직의 천병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상당히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사기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건 이런 아주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물론 그게 뭐 생계성 그걸 떠나서 일단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은 굉장히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자, 그렇더라. 그래서 헌법 밑에 보세요. 자, 헌법은 여러분 밑에 박스 보시면은 최고규범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 중에는 최고규범이야, 최고규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은에 보세요. 헌법에 어긋나는 요거 좀 보시면 헌법에 어긋나는. 그래서 아까 얘기해 이 법률이 여러분
국회한테 니네들 법률이라는 법을 만들라고 누가 그렇게 주었습니까? 헌법이 그렇게 인정해요. 헌법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법의 위임을 받았어. 국회는 헌법의 위임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한다. 또 대통령은 명령 어떻게 발표하냐? 이거는 법률의 위임을 받았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 그걸로 얘기하면은 명령이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겠지.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지. 근데 가끔씩 이놈들이 위반하려고 그래요. 가만두면 안 되잖아. 그지? 그 어떻게 합니까? 위반하려고 할 때 통자는 거. 위헌 법률 심사. 그죠? 이게 법률이란 놈이 헌법을 위반하면 심사에서 날리겠다. 두 번째, 명령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요? 명령, 규칙, 심사권을 둬가지고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이나 헌법을 침해하려고 할 때 날릴 건다. 그치? 자, 그래서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디귿에 보시면은 그래서 위헌법률 심사제도, 헌법소원제도 등을 통해서 최고 기본성을 이제 지킨다. 밑에 이제 법 단계를 그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해놨지, 그지? 자, 잠시 끊겠습니다.